안녕. 나는 지방에 있는 K대학교 4학년 무일신이야. 나이는 29살. 군대까지 포함해서 대학교를 10년 다녔지. 이제 졸업이 눈앞인데 고민이 많아 잠이 안 올 지경이야. 무슨 고민이 많냐고? 당연히 취업이지. 학교에서 내 별명이 트리플 크라운이거든. 취업에서 가장 중요한 나이, 토익 점수, 자격증 이 세 가지 스펙이 과에서 최하거든. 취업을 하긴 해야 하는데 도대체 뭘로 지원서를 써야 할지 모르겠어. 고민을 하다가 없는 스펙을 바닥까지 긁느니 차라리 나만의 스토리로 승부하기로 했어. 그런데 취업에 대해 뭘 알아야 전략을 짤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학교에서 운영하는 취업 스터디반에 지원했어. 그런데 스펙이 안 좋다고 탈락했다. 와, 진짜 식빵이었어. 하지만 내가 누구야? 트리플 크라운이잖아.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찬밥 더운밥 가리게 생겼어. 그래서 반이 시작하는 날 어거지로 시침이 딱 되고 합류해버렸지. 취업반 코스는 2개월이야. 진짜 내 평생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 진작 이렇게 공부했으면 서울대 갔을 텐데. 목욕탕 사장님 말씀처럼 모든 사람에겐 다 때가 있는 법이야. 스터디는 주 3일 하루 8시간에서 12시간씩 하는 강행군이었어. 스터디를 8시간 하려면 그보다 훨씬 많이 준비해야 했거든. 처음에는 자소서 쓰기를 익혔지. 그런데 해보니까 자소서 쓰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 그 다음 3주는 스피치 능력 향상이었어. 그 다음 2주가 이 교육의 하이라이트였지. 입사 희망 기업에 특화된 면접을 집중 연습했거든. 실제로는 이 과정 덕을 톡톡히 봤어. 면접 때는 다들 실전처럼 다 정장에 구두를 신고 오기로 했어. 회사에 재직 중인 선배나 또 스터디 멤버가 면접관 역할을 하고 인정사정 없이 몰아붙였지. 모의 면접인데도 쪽팔려 죽는 줄 알았다니까. 이거 안 하고 갔으면 정말 어떡할 뻔했냐고. 다행히 리허설에서 수백 번 깨지고 차인 덕에 면접 기술은 내가 봐도 놀랄 정도로 많이 늘었더라고. 그 다음 4주 동안에는 각자 소개서를 작성한 후에 상호 비판을 받는 과정을 거쳤어. 이것도 장난 아니더라.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더라고. 근데 웃긴 게 나름 고심해서 작성했는데 까보니까 다 비슷비슷한 거야. 군대 경험, 워킹 할리데이, 국토대장정, 어학연수, 교환 학생. 야, 이렇게 까보니까 진짜 우리나라 교육 심각하다는 건 알겠더라고. 하루에 비슷한 수백 명을 봐야 하는 면접관들의 심정을 그때서야 이해하겠더라니까. 내 자소서에는 스토리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어. 죽으라는 법은 없는지 3학년 때 해외 탐방 프로그램 삼아서 2주간 인도를 다녀온 경험을 이야기했더니 다들 난리더라고. 그때 현지에서 3분 카레를 팔았거든. 인도에서 말이야. 뭔가 달라 보이더라고. 그렇게 과정을 마치고 나니까 세상에 무서운 게 없었어. 어느 기업에 지원을 하든 다 붙을 것 같았지. 50개 회사에 입사 서류를 넣었어. 그런데 이게 많은 게 아니야. 어떤 멤버는 200곳을 넣더라니까. 처음에 넣을 땐 자신만만했는데 넣는 족족 탈락이라는 통보만 오더군. 10통까지는 그래도 웃어 넘겼는데 20통 지나니까 웃음이 사라져. 30통 지나니까 자꾸 나한테 뭐가 문제인지 찾게 되더라고. 40통 지나니까 이제는 그냥 놀기나 할 걸 괜한 짓 했다 싶었어. 그렇게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기적처럼 두 회사에서 합격했다고 연락이 왔다? 더 놀라운 건 그 회사들이 대기업인 S기업과 D기업이었다는 거야. 50개 중에 2개가 맞았는데 완전 로또였던 거지. 일주일 후에 D기업 면접장을 방문했어. 리허설을 하도 많이 해서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지. 5명의 후보자가 함께 들어갔는데 면접관은 6명이었어. 내가 제일 좌측이어서 질문을 마지막에 받게 되었거든. 여기까지는 완전 좋았어. 왜냐하면 질문이 같으면 나 같은 경우는 생각할 시간이 생기니까. 후보자들에게 광고가 무엇이냐는 질문이 주어졌어. 다들 대답을 짜내느라고 쩔쩔매는 동안 나도 몰래 대답을 준비했지. 그런데 우일신 씨, 요새 공중파 광고가 SNS에 밀려 예전 같지 않은데 대안이 있을까요? 네? 이게 뭐야? 갑자기 질문을 왜 바꾼 거야?
대중 광고가 SNS에 밀리고 있는데 과거의 위상을 회복할 대안이 있을까요? 네? 글쎄요. 와, 순간적으로 멘붕이었어. 광고가 무엇인지 정리 중이었는데 갑자기 다른 질문이 들어오니까 엉켜서 말을 못하겠더라고. 뭐 그 후로는 완전히 갈팡질팡이었지. 당연히 최종 결과는 탈락이었고. 그런데 더 열받는 건 같이 면접 본 스터디 멤버들 중 나만 탈락한 거야.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 아, 도대체 왜 나는 이토록 안 풀리는 거냐? 유진군의 탈락은 그냥 재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날의 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잘못을 찾자면 면접관의 페이스에 말려간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과 같이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겁니다. 첫 번째로는 수싸움에서 면접관에게 진 겁니다. 아마 면접관은 일신군이 앞에 질문에 준비하는 모습을 봤을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다른 질문을 던지고 싶었을 겁니다. 당황한 모습을 두 번이나 보이는 대신에 대중광고가 SNS를 극복할 방법은 물으신 게 맞나요? 라고 역으로 질문을 던지면서 생각을 정리했다면 좋았을 겁니다. 면접관과의 전쟁은 사실 면접장에 들어가기 전에 시작됩니다. 면접관이 자의적으로 준비한 질문 대신 내가 준비한 질문을 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자소서에 면접관의 눈이 번쩍 뜨일 만한 사항들을 넣어둬야겠죠. 그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올수록 내가 실수할 가능성은 적어지니까요. 입사하려는 회사에 재직 중인 선배나 직원들에게 회사의 사정을 알아놓으면 자연스럽게 면접관들이 호감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만 잘 쓰는 용어를 섞어 쓴다든가, 회사에 대해서 외부인은 모르는 내용을 언급한다든가, 아니면 사내에서 지금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사업에 관해서 경쟁사 분석을 한다든지 하면 눈에 안 띌래야 안 띌 수가 없을 겁니다.